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강 지장간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지장간이니까 지지, 즉 땅 속에 간, 천간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도 하늘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을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요. 땅 속에 하늘의 기운 10개가 지지 12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지 12개 중에 인월에는 어떤 천간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장간 조견표라는 걸 이제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이 인월에는 지금 여기, 정기, 중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무토가 7일, 그 다음에 간목이 17일. 그러니까 병화가 7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를 잘 보시면 인목 자체가 목이니까 간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간목 자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목이 이제 따뜻하니까 병화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무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목은 이해하고 병화까지 이해하겠는데 왜 무토가 들어가 있나,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나 또 좀처럼 또 무토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생화가 되면 토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워 놓으세요, 일단은. 예, 그래서 무토, 간목, 병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기운은 당연히 목이니까 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간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묘월에는 어떤 지장간이 들어가 있느냐. 간목이 열흘 동안 들어가 있고요. 을목이 20일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월은 인월은 간목이 주인공이지만 묘월은 을목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20일이 들어가 있고 간목이 10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기는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진월에는 을목이 이제 9일이 들어가 있고요. 무토가 18일, 그 다음 개수가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월 자체가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진월은 봄의 계절입니다. 인묘진이기, 세 개가 인묘진이기 때문에 봄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목이 들어가 있는, 어떤 목이 들어가 있느냐? 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월하고 인월하고 좀 멀죠. 묘월하고 진월은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 자체는 진토 자체에는 무토의 기운도 들어가 있지만 진토 자체는 사실 무토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진토 자체에는 수기가 있습니다. 물기가 좀 있는 거죠. 많지는 않고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 이제 진흙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육지에서 보면 논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조금씩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갯벌에도 완전히 물은 아니지만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은 을목, 무토, 개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월은 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화는 이제 뭐냐, 여기서. 그럼 이제 병화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계속 있으면 다시 그게 토를 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병화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토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화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금이 생산이 돼요. 쇠가. 예, 그래서 화생토로 해서 토생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금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무토, 병화, 경금. 제일 핵심은 병화. 그래서 이렇게 무토와 병화와 경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경금, 그 다음에 사화, 이렇게 이제 무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경금, 무토, 사화에는 그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오화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오화는 강력한 불이에요. 강력한 불이기 때문에 오화에는 이제 정화가 핵심입니다. 정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병화, 어차피 화니까요. 정화, 병화의 기운이 다 있는 건데, 주인공은 정화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생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토는 이제 뜨거운 토예요. 그러니까 사오미가 이제 화에 속하는 건데, 화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토는 토기 때문에 어떤 토냐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기토가 19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미토는 뜨거운 토기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 있느냐? 정화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식물이 살아요. 그럼 큰 나무는 못 살고 작은 나무들이 살죠. 그래서 여기 을목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기토, 을목, 이렇게 이제 미월에는 그런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장간이. 그 다음에 신월이 되면 이제 신 자체가 금이잖아요. 당연히 천간에 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경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월은 또 무토가 있어요. 그게 무토. 신월에는 무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월에는 금생수를 하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는 수가 있습니다. 수. 근데 약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금이 신금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경금, 자, 무토, 신금에는 경금, 무토, 임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월대. 유금에는 무엇이 있느냐? 유금은 이제 천간의 기운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금이니까 신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간에서. 천간의 신. 그래서 신금과 또 경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21일, 그 다음에 경금이 10일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런 기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즉 술월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술토 자체가 토잖아요. 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무토가 들어가 있고, 이 지금 9월은 햇빛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들을 잘 말리는 그런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신장로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왜? 다 메마른 땅이고 사실 만져보면 더 따끈따끈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수월에는 무토도 들어가 있고, 또 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금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끈따끈하니까, 뜨거우니까 정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토에는 무토, 신금, 정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월은 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에서 다시 또 뭐를 합니까? 목을 생해요. 그래서 이 해월은 소춘이라고 그래요. 소춘. 이제 작은
봄이다 이렇게 하는데 산에 가면 버들강아지 이렇게 피어 있어요. 가보면 음력 10월 달에 가보면. 그래서 소춘이라 식물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잎사귀를 피워야 되나. 가끔 보면 꽃도 개나리 꽃도 피어 있어요. 꽃을 피워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수 간목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해월은 또 무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월에 해 중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죠. 왜 토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월에는 그 자체가 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주인공이에요. 개수가 주인공으로 21일 들어가 있고 임수가 10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축월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축월은 기본적으로 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가 들어가 있어요. 또 마이너스 토잖아요. 마이너스 토가 들어가 있어요. 기토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의 계절에 있는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토생금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자, 개수, 기토, 신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축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장간이네. 보시면 인월에는 자, 무토 7일, 간목 17일, 병화 7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묘월에는 간목이 10일이고 을목이 21일이에요. 예. 그다음 진월은 을목이 9일, 무토가 18일, 개수가 3일이에요. 4월에는 무토가 5일, 병화가 16일, 경금이 9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분명히 사화는 마이너스 화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자체에. 그렇죠?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때 사화는 마이너스로 배우지만 실제로 써먹는 것은 플러스로 써먹습니다. 왜? 그 중에 병화로 써먹는 거예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사화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 지장간 자체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화를 병화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오화도 한번 보죠. 오화는 무조건 플러스로 우리가 배웠는데 지지에서는. 근데 이 지장간을 보면 주인공이 지금 정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적에는 오화를 마이너스 정화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죠, 지금. 예. 해석은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화에는 병화 10일, 정화 12일, 그 다음에 기토 9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화는 병화로 해석하고 오화는 정화로 해석한다. 자, 미토는 지금 보시면 정화가 9일, 기토가 19일, 그 다음에 을목이 3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신금은 자, 무토가 7일, 경금이 17일, 그 다음에 임수가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은 경금이 10일, 그 다음에 신금이 21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제 자, 술토는 신금이 9일, 그 다음에 무토가 19일, 정화가 3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월은 무토 7일, 임수 19일. 자, 해 중에 간목을 알겠어요. 그래서 간목이 5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수 한번 다시 보죠. 해수도 마이너스로 우리가 배웠어요. 배우는 거를 지금.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전부 플러스만 들어가 있어요. 자, 무토 플러스, 임수 플러스, 간목 플러스예요. 자, 이렇게 해수 자체도 지지에서 배울 때는 마이너스로 배웠지만 해석은 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자수도 보면 자수는 임수가 10일이고 개수는 21일인데 자, 이것도 주의할 게 하나 있죠. 분명히 자수를 플러스로 배웠는데 마이너스 수가 지금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21일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배우실 게 딱 있습니다. 이제 수는 지지에서 음으로 배운 건 양으로 해석하고 양으로 배운 건 음으로 해석한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화도 지지에서 마이너스로 배운 거를 플러스로 해석하고 플러스로 배운 거를 마이너스로 해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통변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화는 병화와 같은 걸로 보시고 오화는 정화와 같은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해수는 임수로 보시고 자수는 개수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나중에 통변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토는 겨울의 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수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수의 지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차피 토니까 기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신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토는 개수, 기토, 신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장간은 도대체 어디다 활용하냐는 거죠. 지장간을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써먹느냐, 어디다 어떻게 써먹느냐 이제 이렇게 배우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천간의 강약을 보는데 활용한다. 자,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미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 을목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미토가 있어요. 자, 이 을목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미토 중에 을목이 있어요. 지금. 예. 이죠? 예. 미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을목도 있고 뭐 기토도 있고 정화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걸 뿌리를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토 중에는 을목이 이렇게 있어서 뿌리를 박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때 을목은 강합니다. 근데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축토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축토에는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고 기토가 있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는 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약을 보는데 활용할 수 있죠.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죠. 얘가 뿌리는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강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죠. 이제 지장간의 활용. 어떤 갑이 가장 강할까요? 또 어떤 갑이 가장 약할까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지금 갑목 자체는 녹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합니다. 자, 가장 강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약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강한 게 있으니까, 그죠? 예. 가장 약한 거는 또 이런 종류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극목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약해요. 자, 그 다음 강한 건 뭘까요? 이제 또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강한 건 뭘까? 또 그 다음 약한 건 뭘까? 그래서 이제 강하기로 따지면 요게 이제 이렇게 강하기로 따지면 강 1번. 이거는 약 1번이에요. 약하기로 따지면 약 1번 이렇게. 그 나머지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구별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요 간목은 지금 을목이라는 게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도 나름의 뿌리가 조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어요. 예. 생을 해주니까 얘도 약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건 약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도 자 강하다. 아주 강하진 않지만 강하다. 얘도 강하다. 왜? 얘를 지금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강 2번, 얘는 강 3번. 자, 세 번째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약하냐는 거죠. 이거는 약하기를 두 번째 약한 거고, 얘는 약하기를 세 번째 약한 거죠. 지금 얘는 뿌리가 없어요. 생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때 이제 강약을 구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갖다가 예를 들어보죠. 을목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당연히 이제 제일 강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을목에 대해서 뿌리. 자, 요것도 지금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을목 뿌리가 있죠. 나머지들은 어떻습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뿌리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뿌리가 있는 세 개는 강한 거죠. 그럼 어떤 게 제일 강하냐? 얘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두 번째 강하고, 이쪽이 세 번째 이렇게 강합니다. 자, 약한 것도 있어요. 그죠? 약한 거 어떤 거 제일 약합니까, 지금? 자, 이게 극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한 건 이제 약한 거 두 번째. 여기가 약한 거 세 번째. 그래서 이거는 무병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약을 찾고 구별하고 하는데 참고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가지고 지장간의 힘을 보고 그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 천간이 강한가 약한가 이런 거를 지금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장간의 활용이 그럼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활용도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데다가 또 사용하느냐? 합의 원리를 알아보는 데 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합이야? 그냥 합이라니까 외웠잖아요. 자, 이제 원리를 아는 겁니다. why. 왜 합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의 원리를 알아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이냐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2인 5술이 되면은 합해서 뭐가 됩니까? 화가 되는 거죠. 자, 이 화가 되는데 왜 화가 되냐는 거예요. 자, 얘도 뭔데 화가 돼? 얘는 화인지 알겠는데, 자, 당연히 여기는 지금 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오화에는 정화도 있고 병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화가 있는 거고 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무화평, 병이라는 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인목에도 화가 있는 거죠.
술토에도 보면 뭡니까? 이렇게 정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가 이렇게 각각 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같이 세 명이 딱 세 글자 합치면 거기서 불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화가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지장간의 활용은 합의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신자진이라는 합이 있어요. 또 신자진. 신자진 합이 되면 뭐가 됩니까? 수가 되죠. 이렇게 신자진 합수가 되는데, 그럼 어차피 여기는 지금 두 개가 다 수예요. 그러면 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해서 임수가 이렇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경임. 그래서 얘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토에는 을, 무, 개.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수. 이렇게 해서 수가 다 있는 거죠. 얘네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자진이 합의되면 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인데요. 사유축 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유축 합되면 금이 되죠. 자, 금이 되는데 왜 금이 되나? 경신은 당연히 금이에요. 자, 경신은 당연히 금이니까 이제 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화는 환대. 자, 사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사 중에는 경금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화에는 다시 또 경이라는 금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 중에 경금. 그 다음에 축토에는 신금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에는 전부 금이 있는 거죠. 자, 금이 있다 보니까 이 사유축이라는 세 글자가 딱 모이면 어떻게 된다? 자, 금으로 바뀐다. 자, 그게 이제 사유축 합이 되는 원리고요. 그 다음에 묘미해, 뭐 해묘미 해도 되고요, 묘미 해도 되고, 뭐 미묘 해도 되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해묘미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묘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이 있어요. 예. 자, 거꾸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미토에는 을목이 있어요. 을목. 예. 그 다음 해 중에는 간목이 있어요. 여기도 목이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이제 합의되면 목이 된다. 자, 해묘미, 뭐, 함목. 그럼 어떻게 해서 목이 된다? 그 중에 전부 지장간 안에는 목이 들어가 있더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뭉치면 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장간은 이제 사주를 통변할 때 사용하지는 않는다. 참 이거 갖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주를 통변하는데 자꾸 지장간에 뭐 들어가 있는 뭐 목이나 화나 금이나 토나 수를 갖다가 끌어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린 해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주는 이제 사주를 보실 때 지장간은 이제 합의 원리나 그것의 강약으로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받는 그게 어떤 강약을 만들어내는가, 그 다음에 합이 어떻게 해서 합이 됐다라는 그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실제 풀이할 적에는 지장간을 가지고 강약만 체크하는 겁니다. 사주에 없는 8글자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화가 없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장간에 보니까 화가 있어. 그걸 갖다가 끌어내서 쓴다. 그런 해석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자, 사주 통변은 땅 위의 사건을 가지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땅 밑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땅 속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통변은 지장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주의 오행의 일부가 없는 경우 지장간의 오행을 활용하여 통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꾸 그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장간은 각종 살과 형충, 파해, 합의 원리를 이해하는 바탕으로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왜 이게 형이 되고 왜 이게 충이 되고 왜 이게 그것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지. 자, 한번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여기 딱 보니까 여기 토도 있고요. 화도 있고 금도 있고 토도 있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가 없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토도 있고, 자, 화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목이 없어요, 지금. 이게 목이 없습니다, 지금. 자, 목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목이 없는 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통변을, 목이 없는 상태에서 통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장간에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해 중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지장간은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자, 미토에는 을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 지금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인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려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오행이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오행을 끌어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주를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자, 토, 화, 수, 토, 화, 화,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화가 있죠.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없습니까? 금도 없어요, 지금. 금 없고요. 목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해석자, 사화에는 경금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지장간에. 예. 그 다음에 해 중에 간목이 이렇게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지금 이 사주는 금이었기 때문에 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도 없어요. 자, 재성도 없고, 인성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재인이 없는 거죠. 자, 재인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 중에는 간목이 있는 거고 사 중에는 경금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끌어서 쓰면 돼.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엉뚱한 사주풀이가 되는 거죠. 나중에 맞지도 않습니다, 사주가.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자, 지장간 연습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인목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목이었어요, 목. 예, 목이니까 얘는 간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목. 인 중에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간목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묘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묘목은 두 가지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은 그 자체가 토잖아요. 예, 토고 양의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무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무토가. 그래서 이렇게 자, 을목도 있고 무토도 있고 계수. 자, 진토는 물기가 있는 흙이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계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 해가지고 목의 지절이에요. 봄이니까 목의 지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이 있는데 자, 을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오미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사화에는 자, 사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화니까 화는 기본으로 있어야 돼. 근데 화가 있긴 있는데 무슨 화가 있느냐는 거죠. 자, 병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경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있는데 전부 플러스, 즉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공부하실 적에 사화는 항상 천간으로 따지면 병화로 해석한다. 지금 바꿔서 해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꿔서 해석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오화에는 뭐가 기본으로 있다? 정화가 기본으로 있다. 정화는 마이너스 화죠. 그래서 모화는 천간을 보면 정화가 이제 천간의 기운은 정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화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화는 지지에서는 플러스로 했지만 해석은 마이너스, 즉 정화처럼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토였죠? 그래서 얘도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지절의 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막에서 나무가 커야 되죠. 나무가 어떤 나무가 크냐? 자, 이렇게 덩쿨나무, 뭐 이렇게 조그만한 관목 이렇게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질긴 나무들입니다. 자, 그런 나무들이 이제 우리 을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오미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신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신금은 기본적으로 금이니까 경금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자, 경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에는 다시 수가 있어요. 수가 들어가 있어요. 물을 많이 담고 있는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금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금이니까 천간에 마이너스 금에 해당하는 천간에 신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금이 있는 거고요. 자, 술토는 뭐가 있느냐? 술토는 기본적으로 토죠. 토고 이렇게 플러스 토예요. 그래서 무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은 가을에 따끈따끈하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의 기운도 들어가 있다. 자, 해수는 지금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해수는 기본적으로 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수. 그 다음에 자수에는 자, 개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토에는 이제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해수는 지지를 배울 적에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할 적에는 플러스로 활용하죠. 전부 다 플러스죠. 지금 전부 다 세 개 다 지금. 그 다음에 임수는 자, 뭐 임수는 플러스 개수는 마이너스인데 자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수로 해석을 해요. 근데 자를 배울 적에는 플러스 수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할 적에는 마이너스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축토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토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토니까 기토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의 지절이니까 개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장간을 지금 다 한번 배워봤는데요. 지장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없는 오행을 지장간에서 찾아서 끌어내서 사주팔자에 활용하는, 해석하는 데 써먹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장간의 활용은 그 천간의 힘을, 천간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로서 써먹는 거고요. 그리고 지장간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게 사화, 오화, 그 다음에 해수, 자수가 실제로 써먹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밖에서 써먹는다. 즉 사화는 병화로 써먹고, 오화는 정화로 쓰고, 해수는 임수로 쓰고, 자수는 개수로 쓴다. 이렇게 이제 화와 수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량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장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